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올해 삼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재가 어떠한 작용을 하고 또 삼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또 만약에 이 호랑이띠 해 같은 경우는 신자진이라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가 3년 동안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 또 가족 중에 뭐 지금 쥐띠나 용띠, 원숭이띠가 있는 분들은 좀 더 좀 깊이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삼재라고 해서 과연 삼재가 꼭 나쁜 것이냐,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람마다 사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삼재하면 글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이 세 가지 재앙을 일반적으로 삼재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늘의 기운과 이 사람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래서 천인지, 천재, 인재, 지재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수재라든지 풍재라든지 화재 이걸 또 삼재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천인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삼재라고 하면 이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천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 일명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람에 의한, 그죠? 이 바람에 의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비우, 비라고 보죠.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뭄 문제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천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과 비, 가뭄 이 외에도 뭐 태풍도 있을 수 있고 태풍도 뭐 바람인데 일종의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 보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띠하고 상관이 없고 자기 사주하고 일반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삼재가 꼈다고 하면 그 삼재가 안 좋다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내가 삼재가 있고 기운이 안 좋으면 혹시라도 잘못해서 다친다든지 심지어 뭐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보다는 이제 땅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게 지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산 같은 게 폭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길에서 뭐 사고라는 건 교통사고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교통사고 이런 거는 또 인재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되는 게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거 이런 거 뭐 땅이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또 뭐 산사태, 눈사태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 특히 천재나 지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사주의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마을,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일반적으로 모두 해당되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에서 이것을 다시 또 삼재 판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삼재 판란. 판란은 무엇입니까? 8가지의 재앙, 곤란한 점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8가지 이 판란에는 꼭 8가지냐 그건 아닙니다. 이 판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간사니까. 전쟁, 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부부 이별, 그죠? 부부 이별, 그다음 병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손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판란으로 구분을 했지만 질병서부터 부부 이별 이런 게 다 인간사에 관계된 거잖아요. 또 사고, 다치고 교통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재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재, 삼재 판란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 가장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이 천재나 지재는
그 지역에 있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내가 꼭 사주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인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는 일단은 개인의 사주의 영향도 받고 띠의 영향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삼재가 들어오는 해가 인묘진 3년입니다. 인묘진. 매년 3년 동안은 삼재가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22년이고 23년이고 24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2022, 23, 24년 동안 삼재가 들어오는 띠는 무엇이냐? 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띠는 바로 원숭이띠, 그리고 쥐띠, 용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 인묘진이 들어간 22서부터 24년까지 원숭이, 쥐, 용띠가 왜 다른 띠들도 많은데 삼재가 이때 꼭 들어오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원숭이, 쥐, 용띠한테는 이 삼재가 들어오는 해를 2022년은 들삼재라고 합니다. 들삼재, 들어오는 해. 들삼재. 그리고 23년은 눌삼재, 놀삼재라고 합니다. 뭐 눌러 앉는다, 뭐 논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들어온다, 눌러 앉는다. 그리고 24년은 날삼재,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그렇다고 하면 이 원숭이, 쥐, 용띠는 삼재라고 무조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상담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리는데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전혀 문제 없이 넘어가고 오히려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복삼재, 악삼재라고도 합니다. 복삼재라고 하는 건 뭐 일단 삼재가 들어와도 좋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복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사실 삼재가 들어와서 복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도 있긴 있겠지만 얼마나 있겠어요. 삼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의미가 더 많다. 그리고 악삼재, 악삼재라 그러는 건 일단은 안 좋다는 얘기죠. 이 복삼재라고 하면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악삼재냐? 악삼재라는 건 그만큼 삼재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런 띠를 가진 사람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원숭이 띠야. 무조건 안 좋다. 그럼 어떡하지? 올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내년하고 후년까지 3년 안 좋다는데 그럼 대한민국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나쁩니까?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왜 삼재가 들으면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지 그리고 악삼재, 복삼재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삼재라고 해서 나한테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복삼재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3재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뭐 부부 이별해서 이혼도 하고 관송사 재판이 벌어져 갖고 잘못되고 실직하고 이렇다고 하면 내가 삼재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왜 이 삼재가 들어오면 이런 영향을 받느냐?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사주에서 이 원숭이하고 이 호랑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호랑이는 목의 기운입니다. 목의 기운이고 원숭이는 금기입니다. 금. 그렇다고 하면 이 목하고 금은 상충살이라고 합니다. 상충살. 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부딪히고 깨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금기는 금극목을 해서 목을 또 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깨지니까 여기서 보면 원숭이띠하고 호랑이띠 이 해 들어오면 서로 부딪혀서 상충살의 기운이 첫 번째로 문제가 돼서 부딪히고 깨지고 특히 이건 역마충이라고 해서 재난 중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냐?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는 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역마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또 이동과 변동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직장에 실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본의 아니게 뭐 다른 데로 안 좋은 지역으로 전근이나 발령을 받아서 뭐 외국에도 갈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해서 가는 수도 있겠지만 타이가 주로 타이에 의해서 이동과 변동이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일단은 목과 금기가 부딪혀서 상충사, 역마충이 발생해서 안 좋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쥐하고 토끼. 토끼는 이게 목의 기운이고요. 쥐는 그러니까 자는 쥐띠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숙인데 이것은 또 사주에서는 자묘 형살이라고 합니다. 형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 안 좋다 이런 의미죠. 형극을 받는다. 그러니까 극을 받는다. 극이라는 것은 일단 안 좋은 의미입니다. 극살을 받는다. 그래서 자하고 묘는 형살입니다. 그런데 사주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니 수가 수생목을 해서 상생의 기운, 여기는 금극목의 상충살이지만 왜 자하고 묘는 왜 형살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목이라는 것은 특히 이 묘목은 을목이어서 새싹 같은 겁니다. 새싹. 간목 같은 건 대립목, 동량목에서 굉장히 크고 우람한 나무지만 일단 이 묘목은 을목을 해서 새싹이 이제 갓 피어난 아니면 꽃몽울이 가져서 꽃이 이제 갓 이렇게 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여린 그런 초목이기 때문에 기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쥐라는 것, 자라는 것은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 가장 왕한 동지, 겨울이 가장 왕한 동지, 음기가 가장 왕하고 센 자월의 기운, 즉 뭐예요? 겨울이니까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이라는 것은 얼음 빙자죠. 이게 얼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새싹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꽃을 피우기 전에 나왔는데 갑자기 서리가 내리는 형상. 서리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작물이라든지 뭐 배추 이런 거 서리 맞으면 다 완전히 뭐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묘목의 입장에서는 수생목의 기운이 아니라 이거는 얼음, 서리가 내리는 형상입니다. 서리가. 그러다 보니까 수생목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묘목 자체가 봤을 때는 이 자수가 나를 극하는 기운, 형벌을 주는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신충살, 자묘 형살이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 신자진생은 이 인묘가 왔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진을 보니까 진은 좀 다르네요. 여기도 진이고 밑에도 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자형살이라고 합니다. 자형살. 그럼 자형살은 또 뭐냐? 지금 앞에는 충살, 그리고 가운데는 형살, 나머지 진은 이제 자형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형살이라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진진 자형살이 있고 오오 자형살이 있고 유유, 해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형살이 있죠. 자, 진진이라는 것은 같은 토의 기운입니다. 토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즉 여기도 토고 여기도 토입니다. 즉 이건 진흙벌이 와가지고 또 진흙벌이 되는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벌이 됐는데 또 진흙이 와서 마른 흙이 와가지고 어느 정도 배합을 해서 땅을 잘 곡식이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데 뻘이 돼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자라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진진자형살이 된 겁니다. 즉 첫 번째는 인신충살이 되고 극살이 되고 여기는 생은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리가 맞은 형상이고 여기는 뻘에 또 뻘이 오는 형상이 이러다 보니까 이 신자진 이 새띠는 인묘진 3년이 오면 이런 형상으로 된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또 이렇게 보면 묘신 기문도 작동을 하고 뭐 자진 합도되고 아무튼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내가 신자진 띠를 갖고 있지만 이 인묘진 이 목기가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다. 그러면 비록 삼재지만 그 사람한테는 이 인묘진 3년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삼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내가 띠 한 가지 이렇게 있을 때, 이 한 가지만 있을 때는 삼재의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강해지느냐?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사주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만세력을 보고 생년월일시를 넣으면 사주가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연, 월, 일, 시 이렇게 사주가 형성이 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띠다. 용띠인데 태어난 달이 자월이다. 그런데 태어난 날은 신월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용띠 자체에 삼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면 또 자월이야. 추운 겨울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이야. 신이면 이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기운이 뭐라 그랬어요? 삼재의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인묘진 3년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2022, 23, 24.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순서가. 물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신이라는 것은 인신충이니까 22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더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23년에는 이 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자음이 형살이 되니까 자일에 태어난 사람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겠고요. 또 24년에는 진에 태어난 사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 원숭이띠입니다. 이번에는. 자, 원숭이띠가 자월에 또 신일날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22년, 올해 22년이잖아요. 22년에 내가 태어난 띠로도 충을 받고, 그리고 태어난 날의 기운도 양쪽에서 상충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이 목하고 두 개의 도끼가 날아가서 서로 부딪히니까 결국 이 목기 같은 경우는 또 사람으로 치면 골격이 될 수도 있어요. 뼈대. 그러다 보면 교통사고를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마충이 양쪽에서 와서 부딪히는 거고, 특히 인월이라는 것은 인묘진이니까 양력으로는 2월달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력 4월, 우리가 4오미 할 때 이 4월, 4오미 하는데 22년, 이민년 이 4월은 사, 신 이렇게 해서 삼형살이 부딪히기 때문에 특히 이 신신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이민년의 4월이나 아니면 2월도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이때 교통사고라든지 골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송사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 중첩이라는 건 뭐예요? 두세 가지가 겹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삼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아니고 달랑 띠만 하나만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랬을 때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재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원숭이띠한테 인신충이니까 더 큰 영향을 받고, 이 쥐띠라든지 용띠 같은 경우는 올해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숭이띠는 인년이 오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쥐띠나 쥐날에 태어난 사람은 23년에 더 영향을 받고, 용띠나 용날에 태어난 사람은 24년 갑진년이 오면 훨씬 더 삼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숭이띠, 쥐띠, 용띠라고 하더라도 2022년 다 영향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주의 기운에 여기도 만약에 또 뭐 진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지지에 신자진이 글자가 두세 개가 겹쳐 있을 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22년은 원숭이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23년에는 쥐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게 나 용띠고 올해 삼재가 있다는데 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달랑 용띠 하나만 갖고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중첩이 돼. 그런데 용띠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는 2024년 갑진년인데 그때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최대한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서 삼재가 어떤 영향을 받고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삼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삼재가 또 왜 일어나고 삼재는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조건 잘못되고 안 좋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요. 삼재라 그래서 무조건 내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자기 사주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쥐띠야. 올해는 내가 용띠야.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영향을 적을 수 있다. 다만 원숭이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2월달 그리고 2월달이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묘진이니까. 그리고 여기 이 4월달은 양력으로는 5월달 정도 될 거예요. 을사월, 5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특히 22년은 주의해야 된다. 교통사고라든지 배우자의 관계라든지 직업의 문제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삼재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좀 더 다른 예도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오늘 삼재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이해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삼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사람한테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은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